여러분,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불을 뿜으며 5,800고지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드디어 우리 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며 축포를 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상승장 이면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현명한 개미들은 주가가 고점이라며 연일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큰손 외국인들조차 조단 위에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죠.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팝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이 사실 언제 터질지 10조 원짜리 거대한 시한폭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언론도 잘 나간다는 전문가도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 기형적인 주식시장의 소름돋는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기사들을 보면 참으로 평화롭고 희망찹니다. 외국인이 대거 팔아도 끄떡없다. 기관이 11조 5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증시를 든든하게 방어했다. 이런 장밋빛 헤드라인이 매일같이 쏟아지죠. 이 뉴스를 본 평범한 4060 가장들, 그리고 땀 흘려 모은 퇴직금을 쥐고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 외국인이 나가도 기관 형님들이 버텨주니 이제 우리 증시도 안전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와 뒤늦게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리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착시 현상입니다. 기관이 샀으니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월 3일부터 21일까지 개인들이 6조 4천억, 외국인이 합쳐서 무려 7조 8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기관이 11조 5천억 원을 사들인 것은 숫자적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의 속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며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진짜 기관들, 즉 연기금과 보험사는 오히려 지갑을 닫거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1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바로 기업의 미래 따위는 관심 없고 초당이 수익만을 쫓는 금융투자의 자금입니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외국인 자본이 짜놓은 교묘한 판 위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기 위해 영혼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대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선량한 개미들이 언론의 달콤한 거짓 위로에 속아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외국인 자본은 이 기형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해 우리에게 비싼 값의 주식을 떠넘기고 역대급 엑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냐고요? 자, 이제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아주 차갑고 냉혹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론이 그토록 찬양하는 기관의 11조 5천억 원 순매수, 그 지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세서를 뜯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대명사인 보험사, 오히려 4,500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증시의 최후의 가장 돈이 많은 국민연금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500억 원 순매도입니다. 아니, 주가가 5,800을 가는데 왜 연기금은 주식을 안 샀을까요? 못 산 겁니다. 연기금은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엄격하게 제한해 두었는데 이미 작년 가을장에서 17%를 돌파해버렸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지금 연기금의 실탄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주가가 폭락해도 지수를 방어해줄 힘이 없습니다. 그럼 수익률에 목숨 거는 투신과 사모펀드는 어떨까요? 이들이 1조 6천억 원을 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가 막힌 코미디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한 달 전인 1월 말 주가가 떨어질까봐 무려 1조 6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고 현금을 챙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5,800까지 쉴 새 없이 치솟으니 자기들만 수익률 꼴찌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팔았던 물량을 허겁지겁 그대로 다시 비싸게 사들인 겁니다. 철학 있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패닉바이에 불과하죠. 자, 장기 투자자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샀단 말입니까? 바로 남은 금액 무려 10조 2천억 원을 쓸어 담은 주체. 기업의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초당이 매매로 틱되기만 하는 금융투자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11조 원 기관 매수세의 진짜 정체는 언제 시장에 매물 폭탄으로 던져질지 모르는 10조 원짜리 단기 투기 자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0조 2천억 원이라는 이 숫자의 진짜 스케일이 짐작 가십니까? 만약 이 돈이 우리 증시를 거쳐 생산적인 실물 경제로 제대로 흘러갔다면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반도체 R&D 센터를 단숨에 여러 개 지어 올리거나 수도권 출퇴근 지옥을 해결할지 TX 노선을 통째로 뚫어버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핏줄이 되어 기업을 살려야 할 이 거대한 자본이 고작 외국인의 차익 거래를 돕는 단기 투기판의 판돈으로 쓰이다가 허공에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기형적인 자금 쏠림 현상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참담해집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일본의 NITK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관 매수세의 명세서를 뜯어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 펀드 같은 진짜 버팀목 자본들입니다. 오직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만 그것도 5,800이라는 역사적 고점에서 기관 순매수의 80% 이상이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 깡통 알고리즘 자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인 총액이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10조 원이 이번에만 우연히 튀어나온 일회성 폭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계를 과거 코스피가 3,000고지를 돌파했다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폭락장들로 되돌려 보십시오. 당시에도 금융투자는 고점마다 이런 식으로 수조 원씩 단기 자금을 밀어넣었다가 외국인이 엑시트할 때 시장에 무자비하게 매물 폭탄을 집어던지며 개미들을 학살했습니다. 과거 상승장마다 반복된 2단기 자금의 누적액만 따져도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증시의 꼭대기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벌어지는 이 수십조 원짜리 폭탄 돌리기에 우리 선량한 개미들은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A. 금융투자도 ETF 만들고 투자하려고 산 거 아닐까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ETF에 돈이 들어오려면 개인들이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들은 6조 4천억 원어치를 팔고 나갔습니다. 펀드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금융투자가 무슨 돈으로 10조 원어치 장기 투자를 합니까? 20조 2천억 원의 실체는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을 믿고 산자기 자본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자금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방향을 틀면 그 지시대로 맹목적으로 현물을 사거나 파는 알고리즘 봇들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주가 오를 것 같다고 판단해서 산 것이 아니라 뇌를 비우고 기계적인 차익 거래에 뛰어든 깡통 자금이 무려 전체 순매수의 80%를 차지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의도 증권가 내부에서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두고 자주 섞인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익명의 블라인드에는 모 증권사 프랍트레이딩 부서 현직자의 한탄 섞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썩은 미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장 할당된 데일리 수익 타겟을 채우려면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다. 언젠가 20조 원짜리 폭탄이 터지면 욕은 우리가 다 먹고 피눈물은 개미들이 흘리겠지만 당장 내 고가가 깎이고 책상을 빼야 하는데 어떡하냐.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내부자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고위층들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자신들의 알고리즘 쏠림 매매를 두고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코스피 5,800고지를 든든하게 방어하는 선진금융 기법이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외국인의 완벽한 엑시트를 돕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대한민국 증시의 구원투수인 양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합법적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진짜 챙기고 있는 이 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 잔치라는 그들만의 카르텔입니다. 시장이 나중에 폭락으로 쑥대밭이 되든 말든 그건 그들의 알바가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에 무위험 차익 거래량만 꾸역꾸역 채우면 연말에 수억 원대의 막대한 트레이딩 성과급과 수수료를 자기들 지갑에 두둑하게 챙겨갑니다.
결국 달콤한 수익은 철저하게 자기들 주머니로 사유화하고 10조 원짜리 시장 붕괴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안방으로 전가해버리는 끔찍하고 이기적인 보상구조. 이것이 바로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코스피 5800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조 단위의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가가 5800고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고 한국 증시를 떠나고 싶은데 여러분이 가진 조 단위의 현물 주식을 시장에 그냥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고 여러분은 제값을 받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끔찍한 파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하게 10조 원어치의 현물 시장과 매도 버튼으로 누르는 순간 든든해 보이던 매수 호가창은 얇은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순식간에 하한가 근처로 곤두박질치고 여러분이 운용하는 펀드 계좌에는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의 핏빛 평가 손실이 찍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밤 당장 미국 월스트리트 본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금융계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겠죠. 이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가 져야 할 이 거대한 붕괴의 리스크를 다른 누군가에게 통째로 떠넘기고 도망치는 것이죠. 한국 여의도에 널려있는 그 탐욕스럽고 기계적인 금융투자봇들을 미끼로 쓰자. 내가 살기 위해 한국의 개미들에게 10조 원짜리 시한폭탄을 넘기고 나는 아주 안전하고 우아하게 뉴욕으로 엑시트하겠다. 철저히 사이코패스적이고 비정한 자본의 합리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비싸게 흔적도 없이 털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주 쉽고 완벽한 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 시장에 들어가 선물을 미친 듯이 사들여 가격을 확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선물은 비싸고 현물은 싼 기형적인 틈이 벌어집니다. 이때 눈앞에 10원, 20원짜리 무위험차에게 환장하는 한국의 금융투자 알고리즘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비싸진 선물을 팔고 싸 보이는 현물을 미친 듯이 주워 담기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금융투자가 그 알량한 콩고물을 먹겠다고 10조 원어치 현물 주식을 사들이며 시장을 떠받쳐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비싼 주식을 전부 떠넘기고 유유히 그것도 최고점에서 엑시트하는 겁니다. 금융투자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저 냉혹한 자본시장의 시스템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악랄하고 영리하게 이용해 우리 안방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폭탄 넘기기 게임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아니 지금 HBM 다 품절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역대급인데 펀더멘털이 수급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 기술력 훌륭하고 실적 좋은 것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냉혹한 역사를 복귀해 보십시오.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주가는 순식간에 수몰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작년 가을 이후 매 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 직후 주가가 무한정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거대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속절없이 조정의 늪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5200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힘과 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자연스러운 동력으로 올랐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5200부터 5800까지 마지막 수백 포인트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쥐고 흔들며 억지로 만들어낸 착시 현상, 그리고 그 미끼를 문 금융투자에 10조 원짜리 모래성이 쌓아올린 위태로운 마천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 20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기폭장치는 지금 철저히 외국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만약 엑시트를 어느 정도 끝낸 외국인들이 내일 아침 갑자기 변심하여 선물 가격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이른바 개파락을 시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계적으로 차익만 쫓던 금융투자의 알고리즘은 즉각 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폭락해서 쌓인 선물을 쓸어 담기 위해 그동안 쟁여두었던 10조 원어치의 현물 주식을 시장에 무자비하게 토해낼 것입니다. 10조 원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단숨에 수백 포인트 주저앉힐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입니다. 이 거대한 매물 쓰나미가 덮칠 때 피눈물을 흘리며 그 폭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기관이 샀으니 안전하겠지라며 언론의 맹신에 속아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들어간 평범한 4060 가장들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부어둔 IRP, 퇴직연금 계좌, 자식들 결혼자금에 보태려고 모아둔 피같은 주식 계좌가 하루아침에 녹아내리는 끔찍한 나비 효과가 여러분의 지갑을 덮치는 겁니다. 단순히 주식 계좌에 파란불 숫자 몇 개가 반토막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수백조씩 증발하고 기업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가격 인상에 칼을 빼듭니다.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내야 할 가스비와 전기요금이 들썩이고 원가 폭탄을 떠안은 동네 식당의 밥값마저 도미노처럼 뜀박질하겠죠. 주식시장에서 터진 외국인들의 폭탄 파편이 결국 우리 집 식탁 물가까지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름 돋는 연쇄 과정입니다. 게다가 이 핏빛 충격파는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인 부동산마저 가차없이 흔들어버립니다. 코스피 5800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까지 싹싹 긁어모아 시장에 뛰어든 평범한 가장들. 그들이 반대 매매와 살인적인 이자,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눈물을 머금고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헐값에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빚을 갚기 위해 쏟아지는 이 피 묻은 투매 물량은 결국 굳건해 보이던 내 집의 자산 가치마저 무너뜨리며 완벽한 노후 파산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의 최후 방어선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은 이미 한도가 차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눈치 빠른 개미들은 이미 시장을 떠났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불붙은 폭탄을 금융투자가 받아들고 있다가 결국 여러분의 안방 한가운데에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완벽한 비극의 무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뉴스에서 떠드는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사주니 끄떡없다는 달콤한 환상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 10조 원짜리 시한폭탄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차갑고 비정한 자본시장의 민낯을 직시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주가 상승에 축포를 쏘아 올릴 때 누군가는 소리 없이 구명조끼를 입고 짐을 쌉니다. 시장은 결코 무지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던진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나친 기우를 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카르텔의 낌새를 눈치채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외롭고 불편한 진실을 계속 파헤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